예,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장관님. 네. 지금도 정부 재정에서 재벌한테 주는 예산이 있나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세금은 좀 있겠죠, 그죠? 네, 세금은 특별히 무슨 대기업 집단,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줬다기보다는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전에 재벌 퍼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임시투자세액 공제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제실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시죠. 세 실장입니다. 예. 오전에 그 선배 세제실장님, 관세청장 지내신 분들의 그 박사 논문에서 논문 16페이지에 보니까 임시투자세액 공제하고 R&D 세액 공제한 그 감면 내역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선 이거는 뭐 자칫 잘못 들으면 10대 재벌한테 해준 것 같은데 이거는 재벌입니까? 개인 회사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내용을 파악을 못하다가 그 논문 내용을 갖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는 재벌 기준이 아니고 기업 단위인 것 같습니다. 10대 기업 단위로 아마 감면액을 통계를 쓴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많은 회사별로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재벌은 아니고. 통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2009년도 통계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그 투자만 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 말에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고용투자세액 공제로 일부 개편을 하고 그러니까 임투세라는 이름은 지금 없고 예. 이 논문을 구해보고 그때 제가 세법 소위위원을 했는데 당시에 세제실장이 와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로 공제해줘봤자 이게 설비투자로 이어지지도 않고 안 이어지다 보니 성장에 플러스 효과도 없다 하는 걸 그때 이제 주장하면서 임투세,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는 임투세는 없애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제도로 바꿔야 된다 가지고 바꾸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이걸 뭐 그때 그 활동하셨던 걸 논문으로 그거 내놨는데 이게 뭐 재벌 투자세액이 성장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은 7% 되던 임투세 세율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기업한테는 3%만 기본 세율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고용창출 세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걸 줄인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고려했던 요인이 대기업은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은 좀 그 비슷하게 좀 놔두고 또 지방에 가면은 예. 더 이렇게 더 남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7% 됐던 임투세 내용을 5, 6, 7로 해서 지방 중소기업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남기고 수도권 내에 있는 대기업은 7%에서 3%로 줄었기 때문에 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내의 대기업은 그 기본 공제라 그래가지고 3%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고용하고 관련된 게 2% 해가지고 5%가 되고 5%하고 7% 결국 2%는 줄었습니다. 없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죠. 중소기업은 7%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2009년도 숫자고 지금 2011년도 작년 숫자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여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의 주시면서 이 10개사의 세액 공제 현황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자료가 내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은 본 의원한테도 2009년도는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마 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거니까 이 자료도 된다고 하면 같이 내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아니 그 정도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2010년도 세법 소위에는 예. 그때 세제실장님께서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했어요. 했기 때문에 혹여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2009년도 가지고 하지 말고 2011년도 되면은 이게 확 줄어있을 거니까 대기업은 7에서 3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되면 같이 내주시면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뭐 절대 그런 거 없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장관님께 네. 8월 8일 날 뭐 공청회 하신다는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재정 수지 당연도 수준은 균형시켜야 되지, 그죠? 예. 현재까지는 2012년.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이제 재정 수지도 균형시키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 쪽도 충당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출 예산 깎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 쪽에서 상당히 증세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시죠? 네, 세출 가지고 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입 쪽도 대폭 손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 가지 뭐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담세 능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그 금융소득 쪽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이자 수익 4천만 원인데 이거는 좀 낮아져야 될 것 같고, 또 고소득층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증권거래소 같은 것도 새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한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그 점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쪽에 부담이 좀 더 느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시고 아까 예. 저기 우리 세대실장 답변 가운데 그 의원님 질의 가운데 약간 또 불명확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좀 보완을 해드리면은 예. 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완전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7%에서 수도권 대기업의 경우 기본공제 3%와 추가공제 2%로 된 것은 2012년도 세법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10년도 말에 고쳤는데 적용은 12년부터 했구만요. 작년에 예. 실제로 그러면은 금년도 상반기에 혹시 뭐 실적이 나오면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12년도 그 기속소득 예. 을 보셔야지 정확한 대비가 대비를 되시니까 시켜주십시오. 그 자료는 13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런 예.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그 또 한 가지 답변을 추가해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그 전체 법인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예. 안 남았기 때문에 15초만 예. 쓰겠습니다. 전체 법인 세수 가운데 중소기업이 내는 세수가 20%고요. 그런데 전체 법인 세수 감면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감면받는 게 3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쟁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GDP 대비 법인세 세수의 비율이 우리가 3.7%고 그렇습니다. OECD 평균이 2.8%고 그렇습니다. 우리 3.7%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쪽은 세율 자체도 뭐 그리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손을 안 대더라도 특히 경쟁국에 비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소득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는 3.6인데 네. OECD 평균이 8.7일 되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요? 우리가 대체로 비과세 감면이 소득세 쪽에서 워낙 많아가지고 면세점 이하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소득세 수의 GDP 대비 비중을 떨어뜨리는 국제 비교해보면 낮은 네. 그 요인이에요. 네. 그 결국 보면은 개인 소득자나 그 근로소득 그 자체에서 40에서 한 43% 되는 사람이 1원 한 장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 높은 쪽에서 보면은 지금 작년 세제 개편할 때 3억 과표 3억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38% 구간을 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검토해 가지고 소득세는 전체 그 세율 구간
세율 이런 것들을 같이 손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 그 답변을 일부만 드리자면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누구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하 경제의 비중이 좀 높지 않는가 하는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소득세 과세가 좀 정상화되려면 첫째는 지하 경제에 있어서 과세 포착이 되지 않는 쪽을 철저히 포착하는 노력이 제일 우선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 비과세 감면 쪽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걸 포함해서 이번 세법 개정 방향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양도소득세 쪽도 지금 보면은 뭐 최고 세율 조미세까지 포함하면 66%까지 중고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세법을 고쳐가지고 확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적용 예외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좀 시한을 늘리든지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고 곧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를 하고 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도 현실화하는 것으로 담은 내용을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안입니다. 예. 정상세율, 그러니까 현재 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 소득과세율과 동일하게 되고 있고 2주택, 3주택자에 중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말까지는 지금 정상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중과하지 않는 조치를 일몰 자체를 아예 없애고 항구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DTI 보완 문제하고 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서 DTI 완화시키는 건 좀 소극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CD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취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DTI는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대통령 주재 내수 활성화 토론회 있었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정리해 주신 거 보면은 거기에 DTI 쪽에는 발표한 게 DTI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 요거 이상 뭐 보도된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약하다 더 풀어야 된다 하는 게 보면은 완전 해갈 몰라도 단비는 될 것, 추가 하락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실수요자 빠진 DTI 대책 맹탕 우려, 이런 쪽은 더 풀어라 하는 쪽 같고, 그 다음에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이 DTI 완화 주택 경기 도움 안 되고 가계 빚만 더 늘릴 우려,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부자들에게 투기빚장 풀어줘, 이런 입장이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DTI가 시가 6억 이상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대출 5천만 원 이상, 이 대상인데 이걸 뭐 이 기준을 상한으로 더 올리거나 할 계획은? 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완화에 관한 방침을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서 지금 뭐 자신있게 뭐 말씀드릴 사항은 예. 아닙니다만은, 큰 틀은 기준 자체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 기준 등은 크게 변동이 없고 아주 예외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사람에 한하여 기계적인 예. 적용을 좀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26일 날 경제활력 대책회의, 여기서 구체적인 게 나올 거다 이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소득은 월소득은 없는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좀 완화해준다. 네, 그는 포함되겠죠. 유력한 후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이 확실한 직장 초년병. 네, 그렇게 그런 예. 그 두 그룹이 가장 유력한 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그까지 되지. 또 은퇴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물로 내놨을 때 그거 사는 사람. 이까지 수요 쪽에 푸는 건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확대되는 거. 예, 이거는 가계부채 문제, 예, 투기 빚장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CD 금리 담합은 지난 그 본회의, 금요일 그 본회의장의 질의 내에서도 보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거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장 확인도 했다. 이렇게 예, 답을 하셨고 또 금융위원장은 담합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 장관님께서 입장 조율도 하고 사실 팩트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예,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텐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624조의 한 43%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 이게 그 CD 금리 연동이 돼 있고 또 파생상품 국내 쪽에 7천조 가운데서 65%에 해당하는 4,500조 상품이 또 CD 금리로 연동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기금리 지표로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 금리를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오신 예, 이거 좀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담합 여부 조사 결과가 이거 나와도 어렵고 안 나와도 어렵고 참 그 정부로서는 어려울 텐데 빨리 돼가지고 이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위원장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양쪽 위원장님 그 하고 해가지고 조사는 빨리 진행시키고 한쪽에서는 그 단기금리 대체할 지표 이것도 빨리 좀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촉구를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경제부처의 전체 정책을 조율하는 입장에 있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은 그야말로 또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좀 빨리 해서 조기에 발표해라라는 요구 자체가 그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단기 지표 금리 개선 문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고 또 잔액 상품 잔액도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 지표를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은 큽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주관으로 해서 지금 회의를 1차 회의를 19일인가 열었고 25일 날 다시 2차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이런 쪽에서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단기 지표 금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